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조나단 밀러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소비 습관을 연구하는 학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경제 강국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서 각 나라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국가의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던 중 한국의 소비 패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독특한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경향이 강하다. 그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점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미국이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길거리를 걸으며 그는 다양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평범한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 마시는 젊은이들,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회식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식사비를 계산하는 모습.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비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가 기본이고 명품을 사는 것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비가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처럼 느껴졌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친구와 식사할 때는 내가 낼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좋은 음식, 좋은 경험, 인간관계를 위해 기꺼이 돈을 투자한다. 그는 돈을 쓸 때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의 소비 습관이 서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돈을 쓸 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조나단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인간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쓴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점은 한국인들이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절약이 미덕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최대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쓸 때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인들의 소비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한국식 소비 문화는 바로 한턱내기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더치페이가 기본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더라도 계산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한턱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인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가 말했죠. 오늘은 내가 살게. 그냥 다음에 내가 한번 사면 돼. 조나단 교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한턱을 낸다고 하면 보통 큰 빚을 졌다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쓰는 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투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이런 소비 방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의 기부 문화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온 국민이 성금을 모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문화가 있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한다. 그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소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돈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아닐까? 조나단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쓰는 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소비 방식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좋은 경험과 인간관계를 위해 기꺼이 돈을 투자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비한다. 한국의 이러한 철학은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의 기부 문화와 나눔 정신. 그 특별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인 사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방대원과 피해자들에게 무료 식사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구호 물품을 직접 준비하여 대피소에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옷, 양말 등 기본적인 생필품부터 따뜻한 음식까지 제공되었죠. 한인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국인의 나눔 방식을 보여줍니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에서는 기부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 선결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미리 돈을 내고 의료진이 식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생필품을 미리 결제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손편지가 함께 동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진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사회이다. 라고 조나단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터키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선결제,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직접 재난 지역으로 가서 필요한 것을 조사 후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생필품과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튀르키예 피해 지역의 사람들은 고마워요. 코리아라고 말하며 한국의 따뜻한 나눔을 기억했습니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적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놀라운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여 국가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기부하며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기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소비 개념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부 문화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조나단 교수는 처음 한국인의 소비 습관을 연구할 때 몇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돈을 이렇게 쉽게 쓸까? 왜 더치페이가 일반적인 서구와 다르게 한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는 문화가 많을까? 왜 한국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더 만족감을 느낄까?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돈을 쓰는 방식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후 그는 기존의 경제학 개념만으로는 한국인의 돈 사용 철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나단 교수는 한국인들의 소비 습관을 감정적인 지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소비 방식은 단순한 감정적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가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연대감 형성. 한국에서는 돈을 쓰는 것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나단 교수는 처음에 한국인의 기부와 나눔이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인들의 나눔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문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진 한국인의 나눔 사례인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인의 대규모 성금 모금,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한국인의 기부 등을 통해서 조나단 교수는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문화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분석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기부를 할 때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교수는 한국인들의 기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기부, 선결제 기부 같은 방식으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기부, 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을 보며 한국에서는 기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조나단 교수는 자신이 처음에 한국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나단 교수는 한국인의 돈 사용 철학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단순한 개인의 도구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기부한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나단 교수는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국인의 나눔 철학,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의 기부와 나눔 문화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인의 철학을 참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